안녕하세요. 찰리포터의 찰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겨울철이 됐는데요. 눈 내리는 효과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이 됐는데도요, 눈이 이렇게 자주 많이 안 오게 되죠. 그러면은 그 눈 내리는 효과 만들기를 해가지고 그 눈이 많이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지금 이 사진은 이제 미국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아직 가을인데 단풍잎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눈이 내렸죠. 이 상황에서 눈 내리는 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에는요, 컨트롤 J를 해서 레이어를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J를 해서 레이어를 복사를 해줬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장면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휴지통 옆에 새 레이어 만들기가 있습니다. 새 레이어 만들기를 클릭해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색상을 채워줘야 되는데 검은색을 채워줄 겁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색상 피커 창에 보면은 다른 색으로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작은 사각형을 클릭하게 되면은 기본으로다가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게 전경색인데 전경색이 흰색으로 하려면 요거 양방향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은 전경색이 흰색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배경색은 검은색이 되겠죠. 여기서 배경색 채우기는 컨트롤 딜리트를 하면 되고요. 전경색 채우기는 알트 딜리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배경색이 검은색이니까 컨트롤 딜리트를 하게 되면은 검정색으로 다 이렇게 채워지게 되죠.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채워진 상태에서 상단에서 필터에서 노이즈에서 노이즈 추가를 합니다. 노이즈 추가를 하고 양은 한 130 정도 130 정도로 해줬고요. 여기 균일 있죠. 균일에 체크를 하고 여기 단색 있죠. 단색에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필터에서 상단에 필터 있죠. 필터에서 흐림 효과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고 있습니다.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반경을 1.5나 2 정도 2로다가 해볼까요? 2로다가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지에서 상단에 이미지 있죠. 이미지에서 조정에서 레벨이라고 여기 있죠. 이미지 조정 레벨을 하게 되면은 레벨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100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1.6 정도, 1.6으로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지금 255인데 160으로 하고요. 160.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하얀 점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죠. 필터에서 이제 이게 눈송인데 눈이 가만히 서 있진 않죠. 아래로다가 이제 내리는 효과를 줘야 되니까 필터에서 흐림 효과, 그 다음에 동작 흐림 효과를 합니다. 동작 흐림 효과를 하고 각도는 이제 지금 저는 한 60 정도 됐더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스듬히하게 눈이 내리는 게 됐죠. 거리는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비처럼 되니까 여기서 거리는 한 20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20 정도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쌀락눈이 이제 내리는 것처럼 됐는데 여기에서 브랜딩 모드 이 레이어 바로 위에 표준이라고 있죠. 표준을 클릭해서 여기서 스크린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쌀락눈이 내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죠.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컨트롤 J는 레이어 복사죠.
컨트롤 J 레이어를 복사를 하면 할수록 더 진하게 됩니다. 컨트롤 J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했습니다. 네 번을 했더니 이렇게 싸락눈이 많이 오는 것처럼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레이어 2부터 레이어 2 복사 4까지 Shift를 누르고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게 되어 있는 레이어들이 전체가 선택이 됐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E를 하게 되면은 레이어가 병합이 되죠. 그 레이어가 병합이 됐는데 여기서 다시 스크린에다가 하게 되면은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지금 눈이 내리긴 했는데 이런 가에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돼 있죠. 여기에서 컨트롤 T 자유변형을 해서 컨트롤 T 자유변형을 한 다음에 이 전체 이미지를 조금 축소를 해주고요. 이거를 좀 늘려줘서 이렇게 눈송이가 조금 큰 것처럼 보이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W하고 H 사이에 링크 있죠. 연결고리. 여기가 검게 활성화가 돼 있어야 같은 비율로 더 늘어납니다. 여기가 해제가 되면은 가로 세로 따로따로 이렇게 놀게 되죠. 이렇게 늘려주게 되면은 이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다 한 다음에 확인을 하고 손도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원래 이미지 사이즈도 이렇게 돌아오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눈이 싸락눈이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됐죠. 눈이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로만 이렇게 내리질 않죠. 그러면은 더 큰 사이즈로다가도 이렇게 눈이 내릴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눈이 내리는 거를 조금 약하게 해주고 싶으면은 여기 불투명도 있죠.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주면 됩니다. 여기서 한 70 정도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됐죠. 그런 다음에 스탬프 비지블은 어떤 분들이 자주 이제 물어보시는데 컨트롤 시프트 E를 해서 병합을 해주는 거하고 스탬프 비지블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 이제 많은 문의가 있는데요. 병합을 하게 되면은 지금 하나로 다 모든 게 이제 레이어 하나로 다 병합이 됐는데 그 이후에 작업을 하다가 잘못되면은 이 병합된 걸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만은 스탬프 비지블 컨트롤 알트 시프트 E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작업을 했던 레이어가 또 하나의 레이어로다가 지금까지 작업을 했던 레이어는 그대로 있고 또 하나의 레이어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E를 했더니 지금 여기까지 레이어 3개는 그대로 있고 새로 하나가 또 생겼죠.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잘못되면은 이 레이어 2 이거를 버리면은 전에 것까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새 빈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서 또 검정색으로다가 이제 채울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전경색이 검은색이 되도록 하고 전경색 채우기는 Alt 딜리트라 그랬죠. Alt 딜리트를 하게 되면 검은색으로다 이렇게 채워지죠. 검은색으로다 채워졌는데 전경색이 이제 흰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양방향 화살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흰색으로다가 되죠. 여기다가 이제 조금 큰 눈송이를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요.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브러쉬 사이즈가 지금 너무 작죠. 이렇게 해서 쿡쿡 찍어줘도 되는데 이렇게 찍었을 때 여러 번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브러쉬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여기 브러쉬 사이즈 옆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브러쉬 설정 창이 뜨죠. 여기 브러쉬 설정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한가분의 모양에 체크를 하고요. 분산에 체크를 하고 이중 브러쉬에 체크를 한 다음에 체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중 브러쉬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가 검게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지금 여기 첫 번째 거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시면 됩니다. 원형 짙어.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이중 브러쉬 이렇게 해서 지금 모양에 보시면은 크기 짙어는 38 정도로 했고요. 뭐 최소 직경 25.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사이즈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모양에 했고, 분산에 했고, 분산도 313 정도, 개수는 2개 정도, 개수 짙어 43. 그리고 이제 이중 브러쉬에서 첫 번째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는 458, 간격은 173, 분산은 961, 개수는 뭐 한 4 정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클릭을 해가지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많이 겹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그냥 클릭해서 좀 이렇게 눈들이 좀 모양이 똑같지 않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불투명도는 65 정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브러쉬 창은 없애고요. 여기에서 표준에서 스크린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큰 눈이 생겼는데 지금 이 큰 눈들은 가만히 이렇게 서 있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눈이 됐죠. 그럼 이것도 움직이는 눈이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필터에서 흐림 효과 해가지고 동작 흐림 효과를 했더니 지금 이 거리를 20 정도로 했더니 별로 안 움직이죠. 아까는 눈이 같은 방향으로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 각도를 한 70, 마이너스 70 정도로 해줬고, 거리를 110 정도, 130 정도로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130 정도로 해줍니다. 130 정도로 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눈이 이제 조금 크게 내리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불투명도를 한 70 정도다가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눈이 더 많이 이렇게 있는 거를 만들어주고 싶다 하면은 지금 브러쉬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전경색은 흰색으로 다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브러쉬는 부드러운 원위로 되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원위로 다 돼야 되고 이 불투명도는 한 50 정도만 해서 이런데 더 해주고 싶은데 한 번씩 이렇게 콩콩 찍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눈 내리는 장면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눈이 내릴 때요. 지금 보시면은 파일에서 열기를 해서 제가 눈 내리는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요, 제가 눈 내릴 때 카메라 프레쉬를 터트려 갖고 이렇게 촬영한 사진인데 지금 이게 이제 카메라 롤로다가 찍은 거기 때문에 아까는 안 열렸죠. 여기는 이제 눈이 한방눈이 막 쏟아질 때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열게 되면은 이게 열리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열기를 해서 일단 열기를 하게 되면 포토샵에다 넘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에 지금 눈 내리는 장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눈 내리는 장면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레이어 3에서 레이어 2 복사까지 선택을 하고 여기를 휴지통에다 버리면은 원본 사진만 남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그 눈 내리는 사진을 아까 촬영을 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 상단에서 그 이미지에 간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붙여넣기가 되죠. 붙여넣기가 됐는데 여기서 표준을 스크린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눈 내리는 사진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눈 내리는 사진이 됐는데 지금 이게 눈이 프레시를 터트려서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정지가 되어 있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감이 있는 사진을 만들어야 되니까 필터에서 흐림 효과에서 동작 흐림 효과를 하고요. 지금 거리가 130 정도 했더니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으죠. 48, 50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고요. 여기서도, 불투명도를 약간 낮춰주는 것도 좋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해주고 싶으면은 이번에는 여기서 지금 아까 컨트롤 A가 돼 있죠. 그럼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가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또 붙여넣기가 됐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서 다시 스크린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트롤 T를 해도 되지만 여기서 이제 눈 내리는 방향을 조금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필터에서 흐림 효과에서 동작 흐림 효과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제 각도만 바꿔주면 되죠. 마이너스 72였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78 정도로다가 하면은 거리는 아까처럼 48 정도 했으니까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기 눈 내리는 사진을 만들었는데 Alt를 누르고 배경의 눈을 클릭해 보면 이게 원본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눈 내리는 사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 내리는 사진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습에 필요한 이미지들은 아래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 그 카페에 가입을 안 하셔도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셔 갖고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철에 눈 내리는 사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